정봉주의 정치쇼 첫 번째 일부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 MB 성명 간단하게 평해 주시죠. 예. 전두환 대통령 본따서 골목 성명을 하려고 했는데 골목 성명을 하고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튀었죠. 예. 1995년 12월 2일입니다. 예, 12월 2일이에요? 예. 근데 어제도 골목 성명 비슷했죠. 예. 어제는 콜록 성명. 예. 사람들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예. 아픈 거 미리 예고했어요. 곧 예. 아플 것 같은데. 곧 병원 가고 휠체어 타고 나오실 것 같아요. 콜록.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구나. 전두환과 이명박을 합성해봤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번 수사가 처음부터 나를 향한 것이었다. 콜록콜록. 그리고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콜록콜록콜록.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침을 한 대목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대목이기도 해서 아하.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삶이 연출이고 삶이 사기인데요, 뭐. 그리고 실제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희동에서 1995년 12월 2일 날 그 골목 성명 당시에 있었던 그 자신의 보좌진들을 나란히 줄 세웠던 그 장면이 어제도 있었거든요. 밖에 세웠나요? 예, 사실 좁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책은 왜 영어 책이 그렇게 많아요? 영어 읽는데요? 자기 서재예요? 폼 아닐까요? 폼? 난 영어 원서책이 있었고, 영어 원서책에 그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새 그 영어 원서책을 보고 계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배경을 쫙 보잖아요. 예. 그래서 골목 성명과 닮은 꼴이라는 것은 단순 형식만이 아니고요. 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데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내용이 겹치고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부분도 겹칩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 한 두 차례 얘기했거든요. 치사하게 숨지 말고 네. 그때 이회창 전 총재는 차떼기 2002년 차떼기 수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찰에 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소환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시죠. 그럼 끝났어요. 그냥. 법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다 측근들 다 구속되고 다 갖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제 나서서 내 책임이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빼줘라. 뭐 무법천하요. 어제 그 성명서 낸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중질환? 아니요. 사기열전. 사기열전의 마무리? 아니 뭐를 쫙 이렇게 열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가요? 실제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만 관련돼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처럼 그 보복이라거나 검찰이 기획됐거나 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측근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특히나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떨어져 나왔죠. 특활비 나왔으면 끝이죠. 특활비 나오고 김윤옥 여사 기사까지 나왔으면 끝이죠. 우리 제작진에서 다 빼고 사기란 표현은 쓰지 마라. 사기란 표현을 쓴 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MB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려고? 아유, 참. MB 닮은 사람들 많아. 참, 요즘 가장 그 기분 나쁜 말이 뭔 줄 아세요? 뭔가요? MB스럽냐, 그렇게. 그 말조차 불쾌하면서도 왠지 즐겁네요. 그래요? 할 얘기가 다스에 한다스. 입을연 복심들 말하자면 그 측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표적 수사 또는 보복 수사 이야기를 하면 측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역시 키맨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전화로 다 예측을 했죠? 그렇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요.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은 아니고요. 형님 이상득의 최측근입니다. 어떻게 기조실장이 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격이 맞지 않다라고 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독대를 한 자리에서 이 김주성 기조실장이 특활비를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MB한테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측근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이 아니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됩니다. 그만큼의 당연히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김주성 이분은요. 네. 어느 정도의 기조실장이냐면요. 코오롱 부회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레벨가 있어요. 레벨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김성호 국정원장 하고 김성호 국정원장은 참여정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있는 동안 김주성 기조실장이 사실상 김성호 국정원장을 내쳤다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조실장 힘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인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사람이고 이상득 오른팔이고. 그렇죠. 한간에는 이상득 두 번씩이나 감옥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럴 때 뭐 했냐라고 하면서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주성 기조실장은 처음부터 정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득 자신의 주군이 이렇게 당할 때 좀 한을 품었던 요소가 있지 않았냐.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행보도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요. 지난 14일입니다. 일요일 여기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데 김재윤 전 비서관을 통해서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김재윤 전 비서관에게요. 여기서 전 비서관이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비서관이죠.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한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김희중 이분이 저축은행 사건 때 돈을 받고 1년 맞습니다. 감옥 살았잖아요. 그럴 때 부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랬죠.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팩트거든요. 팩트입니다. 오호. 그러면은 그렇게 측근 중에서 사고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본인을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조금이라도 돈 문제 갖고 하게 되면 쳐다도 안 본대요.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연루될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추정인데요. 지금은 추정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긴 합니다. 김재현 전 비서관이 나도 살아야겠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그렇게 비서관에게.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번지 점프하고 구속은 절대 적응이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절대 더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보셨네. 번지 점프하고 구속은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적응 안 돼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또 겨울이기도 하고. 추워요. 그렇죠. 겨울에. 그래서 두 번 구속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 쪽에도 알린 거예요. 아니요. 불리한 진술이 아니라요. 팩트 폭격이에요. 그러면 왜 불리한 진술이에요? 불리한 진술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만약 없는 사실을 얘기한 듯한 착각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팩폭. 그렇죠. 이때 진술한 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한테 1억을 받아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직전에 달러로 환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통령 쪽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여기가 이제 일부 보도에서 나온 부부라고 표현했죠. 김인옥 여사. 그 자세한 내용은 2부 앞바 뉴스에서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로 넘어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 앞바 뉴스에서도 거기 혀가 좀 독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센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일부만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2부에 좀 센 사람들이 나와요. 앞바 뉴스는 누가 나오는지 잘 몰라. 계속 같이 하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특활비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특활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수사의 새로운 국면,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연 게 특활비거든요. 이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악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근들의 진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해 청와대에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돼서 이름이 또 나옵니다. 김재윤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한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김 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게 돈을 건네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특활기하고는 또 다른 주제인데요.
다스 얘기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스와 관련돼서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 팀장은 문찬석 차장검사입니다. 이 전담팀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운영하는 다스 협력업체 IM 사무실과 이 회사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스도 거의 턱밑까지 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네. 기조실장이 김주성 기조실장 다음에 모경만 기조실장. 근데 현재 특활비가 네. 2008년, 2010년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예. 2008년 김주성 기조실장이 있을 때 네. 갔다. 네. 근데 모경만 때도 갔다라고 하는 지금 조사를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2008년도에 받았는데 2009년도는 안 받고 또 2010년 받았다? 그 말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2009년도 비서실장은 2009년 10년 또 모경만 비서실장? 예. 기조실장. 기조실장. 예. 그 모경만 관계돼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들어가 있고 실제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어제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예. 김재윤 아까 그 특활비 누가 나왔다 그랬죠? 김희중 실장이 나왔고요. 예. 네. 당연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돼 있죠. 네. 네, 그렇게 나왔고요. 나도 살아야겠다. 오늘 한겨레 단독은 아니죠 이게? 네, 단독은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디테일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얘기를 좀 드릴까요? 동계올림픽이요. 예. 지금 막 쫙쫙 가고 있어요. 지금 북에서만 400명 넘는 참 그 관계자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사실상 금강산에서 올림픽 전야제와 같은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예.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에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연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금강산 가는 것은 육로로 들어가고 예.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상비군 차원에서 훈련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던데요. 예,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하기로 한 것도 바로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예. 일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평창올림픽 에 이어서 패럴림픽에도 150여 명의 대표단을 보내는 것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림픽 기간에는 230여 명 응원단 옵니다. 적어도 패럴림픽까지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화해 무드고 기회가 열려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장 화제죠.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17일 기준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아마 가격 변동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거 틀렸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17일 상황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500만 원이 떨어져서 125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런가요? 예. 그 사이에 또 올라갔나 봅니다. 예, 국제 시세도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요. 예, 국제 시세도 28% 급락하면서 1만 달러 선이 한때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중국 영향도 있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영향도 있으면서 그것이 가상 통화의 급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23% 정도로 거래하고 있고 중국도 한 5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9989님 봉도사님 멘탈 성대모사 너무나 속이 뻥 뚫립니다. 봉도사님 화이팅. 정수님 정치쇼 시간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지금 아들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중인데 1시간 정도 걸려서 그 사이 정치쇼 접속 중입니다. 진정한 팬이죠. 사생 팬입니다. 하하. 그래서 비트코인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부가? 실제로 정부는 신규 가상계좌 오픈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관심사인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옵션. 예. 이게 가장 관심사인데요. 일단 폐쇄 안 하기로 했죠. 그렇죠. 폐쇄는 안 하기로 했는데 관리는 계속 하겠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말도 했어요. 하기는 옵션은 살아있다. 옵션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김상조 그렇죠.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투자와 투기는 구분해야 한다. 구분하는데 구분이 잘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네. 법무부 원래 그 금감위에 있다가 네. 법무부로 갔거든요. 금감위에 그렇죠. 있을 때는 방향을 틀고 정리하는 관리하는 과정. 그렇죠. 법무부로 넘어가는 순간은 규제. 범법자로 그렇죠. 파악하고 다시 금감위로 왔거든요. 네. 금융위원회로 이렇게 되면 다시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끝났어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